체중계 찍힌 거는 한 100.8kg 정도. 100.8kg요? 100.8kg 정도가 찍혔는데 뭐 거의 23, 4kg 네. 굉장히. 풀떼기를 씹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배고픈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팅키토 김윤겸입니다. 오늘은 저탄건지 챌린지에서 2주 만에 6.5kg 감량하시고 당화혈색소도 7에서 5.2까지 당뇨 단계에서 정상 단계까지 줄이신 안성환님, 플레잉 도노님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팀키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레잉 도너로 활동하고 있는 안성환입니다. 특별히 안성환님 선생님 모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준 전문가 같았어요. 갖고 있는 지식도 너무 많으시고 해봤던 경험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가 일단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이 어떻게 감량하고 당뇨를 이제 정상으로 돌렸는지 방법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궁금하지만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전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사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막 살았습니다. 그냥 먹고 죽자가 제 음. 인생의 모토였기 때문에 뭐 어차피 짧은 인생 열심히 먹어야지 그러면서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빵, 떡, 면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전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오전에 달달한 커피 하나 드시고 오전 지나기 전에 아메리카노를 3잔을 드셨다는 얘기를 네네. 12시 전에 4잔을 드시는 거죠? 먹으실 때도 있고요. 입이 심심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식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뭐 직장인들이 다 비슷하죠. 제육볶음, 돈가스, 삼겹살, 보통 돼지고기류로 돌아가면서 먹고 그다음에 뭐 중국집 가서 누가 탕수육 쏘면은 탕수육 먹고 짜장면, 짬뽕 먹고. 전형적인 직장인들의 일반식. 네네. 보면서 눈에 띄었던 거는 거의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음주를 하셨다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집에 가서 뭐 맥주 한 잔 생각나고 하면은 맥주 먹으면서 새우깡 한 봉지 정도는 뭐 밥 한 공기랑 칼로리 비슷하니까 새우깡 먹자 이러면서 맛있게 먹고 술 기운에 잠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하실 때는 체중이 몇 킬로 정도? 체중계 찍힌 거는 아마 100.8kg 정도. 100.8kg요? 100.8kg 정도가 찍혔는데 뭐 지금 체중이 몇이죠? 제가 챌린지를 이제 2기, 4기 네. 두 번 참여를 했는데 4기에서 최종 체중이 이제 77kg. 77kg요? 네. 거의 23, 4kg 네. 감량이. 비포 이때가 몇 년 전이죠, 지금보다? 1년 전 사진도 있고 뭐 2년 전 사진도 있는데 거의 98kg에서 100kg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찌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이제 98kg였었고. 증량도 정체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궁금한 게 그렇게 오랫동안 라이프 스타일 지속했으면 감량을 결심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떤 계기로 이게 시작을 하셨는지.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3종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지혈, 고혈압, 당뇨. 저는 이제 당뇨가 가장 큰 의미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화혈색소가 7이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사실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그 전 건강검진에서는 당화혈색소가 한 6.4 정도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좀 살을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삭센다를 한번 맞아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 당시에 가격을 알아보니까 비싸더라고요. 한 번 맞으려면 한 16만 원이 든다. 16만 원?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꾸준히 맞아야 되고 또 안 맞으면은 다시 복귀되는. 맞는다는 생각도 안 했었고 당화혈색소 6.4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몰랐었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당화혈색소 7이 나오니까 병원에서 빨리 와서 그 확진을 받고 약을 타가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었죠. 네. 지금 와서는 성공을 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권고를 좀 무시한 거였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7 정도 나왔을 때 몸 상태가 어떠셨어요? 증상이나. 당뇨의 그 기본적인 다음, 다뇨, 다식,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이런 그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도 이제 자다가 깨서 한 3번 정도 물 마시러 나가고 또 배가 고파서 뭐 이제 냉장고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밤에도 먹고 자기 전에는 이제 맥주 먹고 새우깡 먹고 그러고 잠들어요. 그때는 배가 별로 안 고픈데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파서 깨는 거죠. 그래서 또 꾸 자면은 또 속이 부대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됐던 거죠. 그 상태를 꽤 반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깨서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하다 보면 수면질이 그냥 팍팍 떨어지고 그럼 다음날 또 피곤하고 또 다음날 커피 많이 마셔야 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화혈색소를 그냥 식단이랑 간헐적 단식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얘기 들어본 바로는 다이어트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고 이번 다이어트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소화비만이었어요. 9살, 10살 뭐요 정도쯤에 저희 집에 이제 외할머니가 오셔서 저를 잠깐 봐주시게 됐는데 거의 매일 야채 튀김을 해주셨어요. 음식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한번 살이 찌더니 이제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아무도 저보고 살을 빼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고3 때 되니까 이제 더 찐 거죠. 88kg를 한번 찍고 다이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잘 모르고 했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셨다고. 네, 저녁을 안 먹으면 이제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녁을 안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저녁을 안 먹고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잠드는 게 그 당시에는 나름의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입대를 하시면서 또 감량이 되고 남자분들이 다 군대 가면은 그렇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감량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몇 년 사이에 다시 88kg 정도로 돌아간. 제가 제대할 때 네. 70kg 초반으로 이제 제대를 했고, 회사를 가면은 술, 고기, 회식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속 먹다 보니까 반복이잖아요. 술 먹으면은 라면 땡기고 달달한 커피 땡기고 뭐 이러면서 다시 고3 때 체중인 88kg를 한 번 더 찍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히스토리 쭉 보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다이어트 방법을 접하신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유태우 작가님 책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사실 다이어트 이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하루를 굶습니다. 하루를 굶으면 일단은 이제 식탐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24시간 단식. 간헐적 단식이죠. 그쵸, 그쵸. 예. 네. 처음 하루를 굶고 그 다음 날부터 밥을 반 공기씩 먹어라. 밥을 반 공기씩 먹으면 반찬도 아무래도 좀 적게 먹게 되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밥 반 공기라는 개념이 하루 3공기 먹던 사람이 반 공기씩 3번 먹으면 한 공기 반이 되잖아요. 그쵸. 탄수화물 제한식 그러네요. 당질 의 제한식에 개념이었죠. 가까운. 네, 밥을 적게 먹으면 그냥 반찬 적게 먹는다. 저는 이 어.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용호 선생님이 쓴 지방대사표는 스위치 온 다이어트 이걸로 또 한번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책은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지방 대사를 일으켜라라는 내용인데 나중에 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혈당 관리를 하고 그쵸, 네. 간헐적 단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냥 단백질 쉐이크 먹어라. 근육이 중요하다. 그냥 무작정 굶으면 근손실 온다. 이 내용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걸 시도를 해서 꽤 감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98kg에서 82kg 16kg. 정도까지 감량을 했었어요.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단백질 쉐이크 가지고 끼니 버티고 이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탈모가 심하게 와서 저희 큰아들이 갑자기 제 머리를 주섬주섬 만지더니 아빠 여기가 비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키토 저탄건지 이런 거를 시작을 하셨던 거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 방법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당뇨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하고 당질 제한해라. 당질을 제한하면 분명히 배가 고플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면 된다.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 공복감이 온다. 맞습니다. 이 내용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뭐 점심 때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샐러드에 뭐 아보카도, 계란, 닭가슴살, 뭐 닭다리살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이제 집에 가서 등심만 구워서 먹고 이런 식으로 그 집에 가서는 거의 고기만 먹었던 것 같아요. 점심 샐러드와 단백질, 저녁 고기.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로 줄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한 3개월 정도는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무탄에 가깝다고는 보기 애매한 게 견과류 같은 건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밥이라고 생긴 거, 뭐 빵이라고 생긴 거만 먹지 말아야지. 그런 이런 느낌이네요. 개념이었지. 탄수화물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네.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부작용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지속할 수 있었겠죠. 이게 알 수 있는 게 남자분들은 탄수화물 많이 줄여도 크게 탈이 없더라고요. 거의. 네네. 지금 챌린지 시작하시기 전 체중이 몇 킬로였죠? 85kg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100에서 86까지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잘 빠졌죠. 네. 물론 운동도 했습니다. 유산소로는 이제 테니스를 했었고 그 다음에 PT도 받고 무산소, 유산소를 다 병행해 가면서 그 식단 조절을 해서 네네. 궁금한 게 저탄고지 하면서 감량을 이미 잘 하셨는데 챌린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정체기가 왔어요. 88은 어떻게든 넘어섰는데 85에서 요게 좀 깨기가 힘들더라고요. 요거를 어떻게 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클린 키토는 아니었거든요. 예, 아, 저탄고지를 했지만 빵 먹고 싶으면 뭐 버텨껴서 이제 충분히 음. 먹어주고 이랬기 때문에 진짜 확 한번 줄여보면은 타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챌린지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하는 김에 내가 80kg를 한번 깨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1주차를 딱 지나고 났는데 감량이 꽤 됐어요. 3kg 이상이 제 기억으로는 됐었던 것 같은데 한 주를 더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79 정도로 마무리를. 네, 그래서 막판에는 72시간 단식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네네. 소금하고 물만 가지고 해보겠다. 챌린지니까. 네. 오토파지를 위한 단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72시간 단식을 해서 몸에 쌓인 거 그냥 다 쫙 빼고 정말 힘이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달성을 했죠 일단. 커피 단식도 성공을 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2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게 정체기 깨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깨셨잖아요. 네. 경험을 통해서 약간 정체기 타파에 대한 선생님만의 방법이 정립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자면.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자기 몸을 속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나한테. 네, 네. 사람은 언제 어느 정도 먹어줄 거고 운동은 어느 정도 할 거고 이게 항상 항상성으로 유지가 되는데 아닌데 뭐지? 라고 이제 몸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키토식을 제가 클린하게 안 했기 때문에 꼭 1대 2대 7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먹어주니까 이제 몸이 당황을 한 거죠. 운동도 조금 더 해줬습니다. 맞아요. 평소보다 하루 한 번 운동하는 거를 이제 2번 운동을 해주고 계단도 뭐 보이는 계단마다 다 올라가고. 결국에 정체기 타파하는 거는 우리 몸의 약간 항상성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중립 체중이라고 있어요. 결국 같은 말이긴 한데 그 구간을 벗어나려면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클린 키토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탄수화물 늘렸을 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약간 더티 키토나 아니면은 약간 유연한 저탄고지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클린 키토로 바꿀 때 확 감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단식을 아예 해버릴 때 변화를 조금씩 주면은 그때 뚫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네. 아마 참고해 보시면은 되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체중과 건강 지표, 뭐 혈당, 혈압, 피검사 수치 이런 거는 다 개선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인 부분도 좀 개선이 됐는지 궁금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니까. 키토식이나 저탄 건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점심에 식곤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투명하고 좀 맑은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도 좀 더 빨리 끝나고 성과도 조금 더 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일을 빨리 끝내고 성과가 좋으면 위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다시 감량이 잘 됩니다. 감량이 잘 되면 또 일을 잘하게 돼.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걸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내 몸의 악순환이 끊어졌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꼭 감량을 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엉킨 거잖아요, 몸 안에서. 그쵸.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 어디서 막히고 안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사 이상이 와서 살이 찐다라는 게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고 너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네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이건 될 일이 아니다. 네 몸을 고쳐야 되는데 그 몸을 고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당뇨 때문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혈당을 고쳐야겠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고 네. 혈당을 고치려면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려면 운동은 필수다. 그쵸. 운동으로 살이 안 빠져도 좋다.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먹는 거는 탄수화물이 문제다. 탄수화물이 문제인데 정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곡물도 줄여야겠다. 인슐린 저항성을 일단 낮추자. 2가지 간단한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했었죠.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세포가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맞죠. 보통 인슐린 저항성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세포가 이미 배불러요. 배불른 세포는 더 이상 먹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 방법은 세포를 굶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세포를 굶겨야 되는데 뭘로 굶길 거냐? 처음에는 뭐 24시간 단식 이런 건 꿈도 못 꿉니다.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저녁을 굶는 방법도 해봤기 때문에 저녁을 굶어볼까 했는데 실패했어요. 당뇨 때문에 음식을 너무 원하는 몸이 돼버려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니까 제가 아침은 안 먹거든요. 연유 라떼 이런 걸 먹었죠. 하루 첫 잔을 아메리카노로 바꾸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굶지는 못하지만 아메리카노만 오전에 먹자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 단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작.
시작을 하고 근데 저녁이 이제 문제죠. 저녁 회사에서 퇴근하고 가면 9시예요. 10시까지 먹은 다음에 그 다음 1시에 먹으려다 보니까 단식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저녁을 좀 안 먹거나 아니면 그 이동하는 차에서 삶은 계란 같은 간단하게. 거를 이제 간단하게 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차에서 먹고 저녁 운동을 하고 잠드는 방법을 택했었고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공복을 즐겨라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72시간 단식도 한번 하셨고 네. 그걸 견딜 때 약간 기준 같은 거니까. 뭐 일단은 물을 마셔야죠. 배가 고프면 일단 물을 마셔봐요. 이게 목마름으로 온 배고픔일 수도 있거든. 수분 부족. 이게 배고픈 건지 수분 부족한 건지 정확하게 내 몸이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한 잔 일단 마시면 대부분은 해결돼요. 따뜻한 물 마셔서 해결이 안 되면 한 3잔 드세요. 따뜻한 물 한 3잔 먹으면 배가 부르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싶을 때는 내가 뭐라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렬하게 들어야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스팸에 흰밥 먹고 싶어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풀떼기를 씹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배고픈 겁니다. 삶은 브로콜리도 아니고 생 브로콜리라도 난 지금 먹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배고픈 겁니다. 확실한 진짜 배고픔의 신호는 브로콜리라도 씹어 먹고 싶은 상태. 이걸 이제 브로콜리 테스트라고 제가 옛날에 소개를 했었어요.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면 아마 군것질이나 단식 시간에 못 참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년 가까이 다이어트를 하셨고 단식도 72시간 남들 못하는 것도 다 하셨고 한데 장기간 동안 성과를 계속 내실 수 있었던 노하우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생존이었습니다. 생존. 내가 음. 당뇨로 합병증을 얻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고생을 줄 순 없다. 네. 우리 가족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이제 3개월은 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속할까를 고민했는데 그 당시 마침 제가 이제 블로그를 좀 시작을 해봤어요. 내가 관리하고 싶었던 게 있었지. 당뇨, 혈당 수치, 혈압, 내가 뭐 먹었는지, 뭐 잠은 얼마나 잤는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예. 제일 기본적인. 요거 4가지는 내가 한번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체중에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체중이 초점이 되고 얼만큼 줄었나. 그래서 내가 목표 체중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오예 다이어트 끝 이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먹고 싶은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먹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을 그쪽으로 자꾸 이제 유도를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도파민의 작용이거든요. 목표 달성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건 이제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5kg를 빼겠어라고 하는데 5kg가 금방 안 빠집니다. 그럼 목표를 줄일까? 그럼 0.5kg나 뭐 1kg만 빼면은 내가 달성됐다고 해볼까? 빠지면 뭐예요? 먹으면 다시 원위치인데. 역시 이제 호르몬을 가지고 내 몸을 좀 부스트업을 해야겠다. 치얼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냥 기록하는 거에 내 목표점을 가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혈당 체크를 했어. 하나 달성. 그럼 그 목표 달성에 대해서 또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행복하죠. 그 다음에 혈압을 쟀어. 굉장히 바빴는데 나는 혈압을 쟀어. 그리고 사진도 찍었어. 블로그에 올렸어. 목표 달성. 이렇게 하루에 한 4가지 정도를 계속 달성하는 매일매일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 거죠. 내가 5kg 뺐을 때 한 번 나올 수 있는 도파민을 하루에 4번을 시키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네. 정리하자면 약간 큰 목표 하나 대신에 작은 목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매 순간 즐겁게 하는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저는 아주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챌린지 운영할 때 일지를 되게 많이 쓰게 해요. 네. 체중도 기록하고 감정 일지도 쓰고 식단 인증도 하고 미션도 드리죠. 네,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약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목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 혹은 뭐 다이어트를 망설이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망설이면 망설이는 만큼 건강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선택하셔서 건강을 되찾는, 살 빼는 게 아니라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그 잘 언급되지 않는 호르몬인데 옥시토신이라는 네네네. 호르몬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친밀성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도 스트레스 감소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으쌰으쌰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번 챌린지에 이제 2번 참여를 했지만 그런 게 굉장히 잘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응원하면서.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팀키토 다이어트 챌린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